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중등 개념서에 대해서 비교해보고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주로 많이 문의하시는 책들만 제가 골랐고요. 학생들한테 지도할 때 사용해본 그런 책들만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 사이에 어떤 난이도라든지 어떤 학생들이 좀 적합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특징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비교할 중등 개념 교재들은요. 숨마쿰 라우데, 투탑, 개념 원리, 개념 플러스 유형, 체크, 신수학의 바이블 총 6권입니다. 난이도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숨마쿰 라우데가 가장 높은 것 같고요. 그 다음이 투탑, 그 다음이 개념 원리, 그 다음이 개념 플러스 유형, 그 다음이 체크하고 신수학의 바이블. 이거는 거의 엇비슷한데 굳이 따지면 체크가 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으로는 숨마쿰 라우데 같은 경우는 글이 굉장히 많고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독서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읽으면 굉장히 효과가 높습니다. 그리고 문제 난이도도 생각보다는 꽤 높아서 숨마쿰 라우데를 좀 제대로 한 권을 보게 하면 보통 센 수학이나 혹은 일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풀어요. 반대로 독서를 좀 싫어하거나 이런 글줄의 형태보다는 뭔가 개념들이 도식화되고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더 좋다. 이런 학생들은 숨마쿰을 싫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숨마쿰보다는 난이도가 약간 쉽긴 하지만 그래도 상위권 어떤 개념서로 추천할 만한 책 중에 투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투탑은 나름 굉장히 간결하게 개념들이 쓰여져 있고 문제 난이도도 어느 정도는 좀 높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상위권들 같은 경우는 투탑을 한 다음에 센 수학이나 일품 이런 정도 난이도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마쿰 정도 개념서를 사용할 수 있는 상위권이라고 했을 때 숨마쿰이 싫다 그러면 투탑 정도를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개념 원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념이 섬세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숨마쿰에는 들어있지 않은 개념도 개념 원리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 원리의 장점은 필수 예제 밑에 풀이가 있어서 혼공을 하기에도 적합합니다. 혼공을 하게 되면 자기가 필수 예제를 읽고 그 밑에 풀이를 읽어서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밑에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즉 누군가 필수 예제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혼자서 수학을 공부할 수 있게끔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개념 원리의 단점은 일단 호흡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한 방에 쭉 한 장, 두 장, 세 장, 몇 장 쭉 나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필수 예제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서술형 문제 있고 좀 난이도 높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단점이 약간 호흡이 길어서 이 개념 자체를 한 방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방에 이 배우는 것들이 좀 부담스럽거나 어렵다. 중하위권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호흡이 너무 길어서 힘들어 하고요. 두 번째는 뒷부분에 있는 문제 난이도가 생각보다는 꽤 높습니다. 그래서 역시 중하위권 학생들 시키다 보면 뒷부분에서 거의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오답이 너무 많고요. 따라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 사용을 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마쿰과 투탑은 약간 상위권 그룹들이 쓰면 좋은 개념서에 해당된다면 개념 원리는 한 중상위권 학생들이 쓰면 좋은 교재다. 그리고 혼공을 하기에도 좋다. 그리고 개념이 생각보다 굉장히 조밀하게 많게 꼼꼼히 들어있어서 문제를 풀 때 개념 원리에 있었던 개념들을 충분히 학습하면 거의 모든 문제를 어느 정도는 풀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준다. 이런 특징들이 있겠죠. 자, 네 번째 개념 플러스 유형인데요. 개념 플러스 유형은 일단 최고의 장점은 유형편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개념편, 유형편인데 유형편이 라이트냐 아니면 파워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파워인 경우는 거의 센 수학 스타일입니다. 파워편이. 그래서 중상위권 같은 경우는 개념편을 푼 다음에 유형별 문제로 연습하게끔 파워편을 구입해서 사면 좋고요. 중하위권 같은 경우는 개념편을 푼 다음에 그 개념편과 거의 쌍둥이 문제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게 라이트예요. 라이트. 파워편은 센 수학 같은 유형별 문제집이라면 라이트는 그냥 개념편을 똑같이 쌍둥이 문제로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숙제 교재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개념 플러스 유형의 최고의 장점은 부교재가 필요 없죠.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한 얘가 중상위권이다 그러면 개념편하고
파워편 하면 되고요. 얘가 중하위권이다 그러면 개념편하고 라이트 하면 좋습니다. 특히 이 라이트는 거의 쌍둥이 문제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수학이 약한 학생들은 뭔가 한번 풀었던 문제들을 숫자만 바꿔서 다시 한번 연습하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 같은 경우는 중하위권에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특히 개념을 다 쪼개놨죠. 그래서 하나의 개념 설명하고 문제 설명하고 한 장 풀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개념 하나 설명하고 문제 하나 설명하고 자기 혼자 연습하고 적은 호흡으로 하나씩 익히게끔 잘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개념 자체를 긴 호흡으로 하기에는 좀 부족한 중하위권 학생들한테 좀 괜찮은 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이다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량이 좀 많아요. 문제량이 많다 보니까 편집이 좀 약간 답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잘하는 아이들, 중상위권 같은 경우는 문제량이 충분히 많다 보니까 그 책 한 권을 가지고 풀면 연습이 충분히 되고 그 조밀한 공간에다가 답을 쓰고, 그러니까 연습장에다 따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책에다 풀면 공간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연습장에다 풀고 그 책에다 답을 쓰고 이렇게 공부하는데 잘 되어 있지만 반대로 중하위권 같은 경우는 보통 문제집에다 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집 공간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 밑에다 풀고 답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개념 플러스 유형 같은 경우에 개념편 같은 경우는 공간이 굉장히 좁은데 아이들이 그 공간에다가 막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그러니까 실수도 많고 답답한 그런 상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플러스 유형은 이제 연습장에다 풀고 답만 거기다 쓰게끔 이렇게 연습을 해줘야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학원에서 굉장히 많이 선택하죠. 왜냐하면 숙제 교재로 유형편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수업하기에 편리한 교재입니다. 자, 네 번째 체크라는 책은 개념 플러스 유형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쉬운 것 같아요. 난이도도 쉽긴 한데 하나의 개념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필수 예제를 풀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연습하고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또 개념 가르쳐주고 필수 예제 풀리면 아이들이 연습하고 이런 기본적인 구성을 띠고 있긴 한데 그 흐름이 정말 차근차근 잘 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수학이 좀 약한 중하위권에서 좀 더 약간 하위권 정도 가는 학생들을 수업을 해보면 개념 하나 설명하고 아이 푼 다음에 바로 개념 하나 설명하고 아이가 풀면 굉장히 그 흐름들을 잘 이해를 해서 개념이 원활하게 나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체크 같은 경우는 특히 수학이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 누군가 설명해 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개념 설명하고 문제 풀고 연습시키고 개념 설명하고 문제 풀고 연습시키면 그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잡아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수학이 약해도 개념을 하나씩 놓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본인이 이해하게끔 순서대로 이해하게끔 위계적으로 잘 짜놨어요. 그래서 설명이 잘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수학의 바이블 같은 경우는 역시 중하위권 학생들이 쉽게 개념을 공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체크와의 차이점 뭐냐면 이거는 필수 예제 밑에 역시 풀이가 있습니다. 혼공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개념을 혼자 스스로 읽고 필수 예제에 있는 풀이를 정독을 하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해한 다음에 바로 옆에 거를 풀 수 있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좀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 난이도나 그런 부분들은 체크 책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홍공 수학과 혹은 누군가 가르쳐주는 수학 이 두 가지로 분류해서 책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홍공 수학에 일단 적합한 책들은 방금 소개했던 책들 중에서 숨막꿈하고 그 다음에 개념 원리, 신수학의 바이블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 엄마가 가르쳐주든 아니면 학원을 다니든 이런 교습자가 어쨌든 있다 그러면 좀 괜찮은 책들이 투탑, 개념 플러스 유형, 체크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각각의 개념서들을 끝내고 그 다음 책으로는 어떤 거를 하면 좋은지를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아이가 실력이 굉장히 좋아서 수학의 상위권인데 신수학의 바이블을 풀릴 수도 있겠죠. 홍공으로 풀리고 싶으니까요. 그러면 신수학의 바이블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책으로는 난도가 높은 책을 선택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신수학의 바이블을 가지고 수학을 잘하는 애들 개념을 잡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난도를 높여서 일품이나 블랙라벨로 바로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그냥 개념서의 난이도로 봤을 때 이 정도 난이도의 개념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책을 하면 아이들이 부드럽게 소화를 할 수 있는지
그런 형태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숨마쿰하고 투탑 같은 경우는요, 난이도가 어느 정도는 있는 개념서이기 때문에 이 책이 끝난 다음에 바로 센서학이나 혹은 일품 정도로 들어가도 무난합니다. 두 번째, 개념 원리나 개념 플러스 유형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한 중 정도 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학습을 한 다음에는 RPM 정도를 가는 게 조금 적합합니다. 자, 세 번째, 체크나 신수학의 바이블 같은 경우는 이 책을 한 다음에 라이트센 정도의 책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적합합니다. 오늘은 댓글로 많이 문의하시는 개념서들을 예전에 제가 한 권씩 혹은 두 권씩 비교해서 리뷰를 해드렸는데 한 번에 모아서 각각의 특징들이 뭐고 그리고 그 책을 끝나면 어떤 책을 하면 좋을지를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한 이 6권의 책은 실제 학생들도 많이 보고요. 제가 수업으로도 다 해봤지만 다 괜찮은 책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